자, 그 다음 96페이지, 01번의 주택관리 이제 기초내에서 지문에 가면 일단 01번의 건축법상 이제 주택이다. 이제 그래서 여기는 양가로 1번의 단독주택과 양가로 2번 우측에 공동주택에 관한 관련 지문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건축법령상 지금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의 단독과 공동주택에 관한 종류에서는 분류 정도만 세부적인 그 주택으로서 분류되는 어떤 면적이나 관련 용어들에 관한 부분 중에 이제 보면 여기는 분류 정도만 간단히 지금 확인하시죠. 지금 과정에서는. 그래서 양가로 1번의 이제 단독주택의 그 지금 분류 네 가지는 동그라미 1번에 협의의 단독주택 01번, 2번 다중주택, 3번 다가구주택, 4번 공관이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1번에 협의의 단독주택부터 4번의 공관까지 네 가지 주택으로 분류된다는 거 하나. 자, 우측에 양가로 2번 공동주택은 여기도 보니까 분류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1번 아파트, 2번 연립주택, 3번 다세대주택, 4번 기숙사에서 아파트에서부터 이제 기숙사까지 총해서 몇 가지? 네 가지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라고 해서 네 가지 이제 분류되는 주택에서 지금 여기 있는 단독주택의 종류 네 가지와 공동주택 종류 네 가지 분류 정도만 지금 좀 보시게요. 주택으로 갖출 어떤 용어라든가 세부적인 수치에 관한 요건들 지문은 조금 배제하고 분류 정도 하나만 보시고, 여기서는 관련 지문 중에 용어 하나만 좀 살펴보시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정리하는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지문 중에 뭐가 나오냐면 필로티 구조가 지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현재 공동주택에서 한번 그 용어를 한번 확인하시면 양가로 2번 97페이지 양가로 2번의 지문 중에 세 번째 줄 끝부분에 필로티 구조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란 건 단독주택의 주택의 종류 중에서도 그리고 공동주택의 종류 중에서도 필로티 구조란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필로티 구조란 어떤 형태의 구조를 필로티 구조로 합니까? 그래서 필로티 구조에 관한 용어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필로티 구조란 여러분 일상생활에 뭐 쉽게 보셨을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이제 근래 몇 년 전에 지진 때문에 이 필로티 구조가 매체에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혹시 보셨을 수도 안 보셨을 수도 있긴 한데, 필로티 구조란 어떤 구조를 말합니까?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건물을 있으면 일단 1층에 지면에 접박은 이 부분이 1층인데 1층의 부분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단 이 건물을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1층을 이 건물을 뭐가 들어올리는 즉 떠받치는 구조냐면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1층의 이 부분을 건물을 기둥 또는 내력벽으로 또 받치는 형태, 즉 들어 올려진 형태의 구조로서 사면이 막어져 있던, 즉 말 그대로 기둥이나 내력벽을 가지고 건물을 들어 올리는 구조가 무슨 구조? 이게 필로티 구조란 지문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공동주택에, 즉 아파트에 가보시면 이런 형태의 그 공동주택의 특정 동을 기둥이나 내력벽으로 들어올린 형태의 구조를 띈 것도 보실 수 있는 건데, 이와 같은 이 기둥 또는 내력벽으로 건물을 들어올리고 사면이 막아져 있지 않는 구조가 무슨 구조? 이게 필로티 구조라더라 정도에서 그 질문 중에 필로티 구조 정도만 좀 잠깐 살펴보시는 형태로 해서 하나 확인을 좀 하시겠습니다. 부분 하나. 여기는 그 각각의 단독과 공동주택 분류 네 가지와 그 부분에 단독주택의 종류 중에 그리고 공동주택 종류 중에 나오는 필로티 구조란 용어 정도 살펴보신 형태로 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그러기는 정리하고 페이지를 좀 넘겨서 103페이지로 좀 가실까요? 103페이지. 자, 103페이지 가시면 지금 현재 02번의 공동주택 관리 방법이란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이. 자, 여기는 정리를 한번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부분들인데, 이건 지금 현재 교재 순서당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현재
뭐 순서는 현재 뭐 교재 순서 조금 뭐 순서별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꼭 굳이 순서별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순서를 좀 바꾸어 설명드리는 거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 그걸 좀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보면 공동체 관리 방법에 관한 걸 여러분한테 같이 살펴볼 부분들인데 여기 이렇게 한번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뭘 한번 정리할 거냐면 자 방금 이 시간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걸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공동주택 범위는 몇 가지가 있었다? 5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일단 교재는 아주 크게 페이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주 과정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질문 좀 중요한 거니까 다시 그 공동주택 규모를 다시 한번 보죠. 페이지 102페이지를 가보시면 좀 전에 살펴보았던 그 3번에 공동주택 관리법 영상 용어 정의에 2번에 2번은 의무 관련 공동주택이 하게 되면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이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지금 교재 그 동그라미 1번에 여기는 뭐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하고 리을과 그리고 미음에 따른 5가지 이 범위를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기역부터 미음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바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 공동주택 규모를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최소 이 규모는 몇 가지 범위라고 나눠볼 수 있다. 5가지로 이거를 나눠볼 수 있더라 해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그 규모를 조금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 공동주택 규모 정도는 지금 첫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 5가지 정도로 조금 다른 질문보다는 눈에 익혀놓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중에 미음번은 기역부터 리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당하지 아니한데 플러스 동의는 얼마 동의를 얻으면 의무관련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전체 입주자 등의 뭐 동의 요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해서 기역부터 리을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체 입주자 등의 그죠?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동의 얻으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으면 미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뭐 할 수 있다? 의무관련 공동주택을 뭐 할 수 있다?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럼 이 미음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을 뭐라 부른다라고 한번 했었던 게 여기는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다라고 이렇게 잠깐 용어 한번 설명을 드렸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규모 5가지 규모 중에 그 중에 미음번은 의무관리대 여기까지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떤 동의 요건을 갖춘다면 이 동의를 갖추면 이제 의무관리 대상 전환 아니었던 공동주택이 전환이 됐다. 전환 공동주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 기존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럼 해당되지 않았다는 건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관리사무소장 배치는 법적 강제 규정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동의 요건을 갖추면 그때는 뭐 하자? 관리사무소장 채용도 뭐 해야 돼요? 이런 의무 배치 규모에 해당이기 때문에 소장도 배치하는 등의 일정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럼 이제 보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현재 그러면 이 전환되는 공동주택하고 해서 여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나눠 본다는 건 5가지 공동주택에서 기역에서 리을까지와 미음을 나눴다. 그러면 이거를 나누는 거는 왜 나누냐면 여기는 여러분이 관리 업무를 이관, 넘기는 이관에 관한 절차를 봐야 되는데 이 이관 절차는 이 규모로 볼때 5가지 공동주택인데 이관 절차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기역에서 리을에, 그럼 여기는 현재 봤을 때
여기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공동택 규모에 해당했을 때 업무를 넘겨주는 절차하고 그리고 미음에 해당하는 공동택에 해당이 됐을 때 업무를 넘겨주는 절차는 같다 틀리다. 기역 리을에 관한 절차와 미음에 대한 공동택은 구분해서 업무 넘기는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러면 교재 어디를 먼저 한번 현재 교재상 페이지로 봤을 때 어디를 잠깐 확인하시냐면 페이지 107페이지로 갑니다. 107페이지. 107페이지 가면 일단 5번으로 갑니다. 5번. 5번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 전환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현재 107페이지 5번은 이 업무 지금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 전환 등이란 건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 중에 미음번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재 페이지 107페이지에 관한 부분은 지금 업무 이관에 관한 절차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 미음에 해당하는 이 공동택 규모 중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공동택에 해당되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지문은. 그러면 지문에 5번. 1번 보죠. 1번 쭉 한번 보시면서 가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택 이하 이거를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라 한다 그래서 전환 공동택 관리인 양가를 열고 닫고 해서 관리인은 네 번째 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정구, 군수구청장에게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전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환이 된 걸로만 끝나니까 전환이 됐다면 무슨 신고까지 해야 돼요? 이 전환 신고까지를 하게 돼 있어요. 누가? 관리인이. 근데 단서.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전환이 됐다면 이제 전환 신고를 마쳐야 됩니다. 1번. 2번으로 갑니다. 2번하고 지문의 3번. 3번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2번.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체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다. 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택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은 선택사항인데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전환이 됐다면 뭐를 구성해야 돼요? 관리규약의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리고 입주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냐면 자치관리하던 또는 위탁관리 방법 중에 하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갈까요? 그럼 이제 여기 지금 현재 107페이지에 관한 부분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보신 대로 관리규약의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뭘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다고 그랬고요. 이어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뭐합니까? 관리 방법을 뭐 하세요?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하다가 잠깐 설명드렸던 무슨 관리 방법 선택을 할 수 있다. 스스로 관리하는 무슨 관리를 자치 관리하거나 또는 무슨 관리합니까? 위탁 관리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을 했어요. 만약 그 결정된 관리 방법이 자치가 아니라 무슨 관리였다? 위탁 관리예요. 그러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리 방법이 자체가 위탁 관리로 결정됐다는 것은 누구의 위탁을 줄까? 이때는 주택관리업자 위탁을 줘요. 그럼 이제 그러면 위탁 관리를 줄 누구를 선정합니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죠. 근데 그 이어지는 지문에 가볼까요? 문항은 지금 3번입니다. 전환공동 입주자 등이 공동구를 위탁 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무슨 절차를? 이때는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를 뭐합니까? 선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밑에 지문은 지금 배제하십시오. 여기만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미음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이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제 전환이 됐다면 업무에 관한 이관 절차 중 무엇을 입주대표를 구성하고요.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되고요. 또 결정이 위탁관리에 결정되다 누구까지 선정을 합니까? 주택관리업자까지 선정하는 절차를 뭐 하더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십시오. 부분을 해서 여기서 지금 107페이지는 그와 같은 기타 나머지 지문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조금 아직은 좀 빠르니 이 세 가지 관한 정도 정리를 하나 봐두시죠. 부분들. 자, 5번 지금 1번, 2번, 3번 정도까지 하나 정리를 하시고요. 한 장을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자, 108페이지 가보니까 지금 6번에 관리 업무 2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108페이지 나와 있는 5번 관리 업무 2관에 관한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교재 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페이지 108페이지, 108페이지 6번에 관한 여기는 지금 어느 대상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이 규모 중에 어디? 미음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해당하는 공동택에 대한 업무 이관에 관한 절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보시면 이 미음에 해당된다면 전환이 됐다면 업무에 관한 건 몇 가지를 이 시점부터 이와 같은 절차를 뭐 하세요?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를 놓고 갈까요? 일단 놓고 가보죠.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워서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108페이지 6번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관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사전에 요걸 한번 여러분에게 보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은 뭐냐면 일단 미음은 기존에 공동주택이 있었는데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동의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전환이 됐을 때 갖추어야 할 요건을 설명드린 거고 기역에서 리을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하나의 단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공급합니다. 그리고 뭐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관리까지. 그러면 하나의 단지를 건설, 공급, 관리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하고 공급하고 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뭐 합니까? 관리한다. 그러면 건설, 공급, 관리합니다. 누가? 사업주체가. 그러면 사업주체라는 사람 보면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천세대 노원 아파트를 사업주체가 건설하고 공급하고 법에 따른 시점까지 뭐 하더라? 관리를 하고 업무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은 그 중에 예를 들었던 게 천세대면 일단 여기는 어떻게 뭘로 분류가 됩니까?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설명이니까 그러면 천세대짜리 아파트를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했다 뭐 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뭐 합니까? 관리하다가 이 요건에 충족이 되면 이제 사업주체는 뭐 해야 돼요? 나는 갑니다. 그래서 이 노원 아파트를 관리할 것을 이 공동 입주자 등이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공동 입주자 등이 이제 관리 방법도 결정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그 절차 진행이 몇 번이라는 거죠? 6번.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보면 6번에 가시면 1번. 입주자 등에 대한 관리 요구입니다. 그래서 의무 관리된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택을 관리할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관리 요구의 시점, 이 관리 요구하는 시점은 이 입주 예정자 얼마가 들어왔을 때 과반수가 뭐 했다? 입주한다면 사업주체는 뭐 이제 나는 떠나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세대짜리를 사업주택 건설 공급하고 관리하고 있다. 예정자 얼마가 들어왔다? 과반수. 예를 들어서 그럼 1000세대면 몇 세대가 입주했다? 1000세대면 몇 세대가 입주했다? 501세대가 입주하면 사업주체는 뭐 이제 나는 갑니다. 그러니 관리할 걸 요구하면 입주자는 그 요구에 따라 이제 뭐예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은 관리에 관한 시점은 언제까지 직접 관리한다?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다가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게 되면 이제 관리할 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요구할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양가로 2번에 가보면 이때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해서 입주자 등에 관리할 걸 요구할 때는 통지서에 양가로 2번에 박스에 있는 4가지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통지하면서 같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통지사항은 뭐 지금 건너가고요. 자, 양가로 3번으로 갑니다. 입주자 등이 위 일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입주자를 구성하는 입주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해서 양가로 3번은 요구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입주대표를 구성합니다. 양가로 4번 관리 방법 결정 및 변경 결정 신고다. 그래서 입주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 관리 방법을 결정한 경우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자산 공동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결정일 또는 변경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부 내용이 좀 생략이 되긴 했었지만 지금 다 보시면 하나 방금 봤던 대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그 시점과 기한만 잠깐 볼까요? 좀 전에 미음은 입주대표회의 구성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입주대표회의 구성은 여기 좀 전에 봤을 때 입주대표회의 구성은 여기 관리규약의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로 입주대표회의를 몇 개월을 구성합니까? 3개월. 그런데 여기 지금 입주대표회의 구성은 언제 여기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입주대표회의 구성은 관리 요구, 그죠? 관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뭐 하다? 입주대표회의를 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것만 잠깐 하나 비교했을 때 여기 지금 입주대표회의 구성은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돼요? 관리 요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입주대표회 구성하지만 그러나 전환공동체의 경우는 이때는 이때는 구성을 언제 하면 이때는 관리규약의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입주대표회 구성한다. 그래서 구성의 시기는 분명히 2개로 나눠서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총 5개 규모의 공동택이긴 하지만 업무 이관 절차는 어떻게 나누어서 기역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면 입주 예정자 얼마가 입주했을 때를 시작으로 합니까? 예정자 과반수 입주했을 때 관리역으로부터 3개월 입주를 구성하는 등의 여기는 일부가 생략됐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업무를 넘겨주는 거 하고 그리고 미음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면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업무에 관한 이관 절차를 정해놨는데 결국 기역과 니을에 관한 이관 절차와 미음에 관한 이관 절차는 같다 틀리다? 다르다고는 분명 하나 구분하셔야 되고 다르다는 것만 그렇구나만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규모는 몇 개? 5개인데 방금 봤듯이 기역에서부터 리을, 미음에 관한 이 업무 이관의 절차는 같다 틀려. 요거는 같지 않다만 그렇구나 정도 하시면 지금은 된 거니까 일단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좀 마무리 하시면서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 부분까지만 보시게요. 기타적인 부분은 차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리고 교재상에 나왔으니까 한 번만 일단 그 부분 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여러분이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부분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교재는 105페이지 한번 잠깐 가보시죠. 105페이지. 자, 105페이지 아까 이제 첫 진도 시작에 02번에 자, 공동택의 관리 방법이다. 그래서 1번에 관리 방법의 결정에 양가로 1번에 입주자 등은 의무 관리장 공동택을 자체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한다. 그래서 공동주택 규모가 최소 어느 규모에 해당한다면 이 규모에 해당한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관리 방법은 무슨 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자치 관리하거나 뭐 할 수,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관 절차는 좀 나누어서 확인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기업과 미음의 공통사항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관리 방법은 무슨 자치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정도 봐주시면 되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 지금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은 기역에서부터 리을이든 미음이든 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뭐였어요? 스스로 관리하는 자치 관리하든 위탁 관리하든 간에 뭐 하자?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데 이 결정하는 관리 방법을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관리 방법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관리 방법을 자치나 위탁으로 결정하세요가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지금 보고 계시는 양가로 2번. 입주자 등이 공동체 관리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1번. 방법은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방법은 첫 번째 1번. 1번은 입주자 대비 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고요. 자, 2번.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그래서 1 또는 2 중에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지금 관리 방법 결정인데 지금 그 위에 박스 위에 지문에 가보니까 관리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이 결정하는 방법하고 플러스 무슨 절차가 동일하다.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1 또는 2에 해당되는 방법이지만 그러면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됐다. 예를 들어서 뭐 자치 관리로 결정됐어요. 또는 위탁 관리로 결정됐어요. 그러면 한번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되면 관리 방법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떻게? 자치에서 위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위탁에서 뭘로 갈 수 있다? 자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관리 방법을 뭐 하고자 할 때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무슨 절차와 동일합니까? 결정하는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관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나 변경하는 절차는 그 절차가 동일하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관리 방법의 결정 방법 나와 있고, 자, 그 중에 보면 관련해 자치 관리 잠깐 보자. 자치 관리. 자치 관리는 설명을 드렸네요. 이거는 그 관리 사무소 근무할 직원을 직접 그 해당 공동체에서 소장을 포함한 직원을 직접 채용을 해 관리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양가로 1번에 2번에 양가로 1번에 가보니까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입주자 등이 공동택을 자치 관리할 걸 정한 경우에는 입주대표회의는 다른 요구란 것은 관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네 번째 줄에 6개월 이내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 대표로 선임하고 인력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한다는 건 누굴 채용했습니까? 소장을 선임하고 인력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기구를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지문은 세 번째 줄, 지금 현재 교재상 번호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양가로 있죠. 양가로 단서에 가보시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입주대비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한다. 그래서 지금 양가로 단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미음번이죠. 전환이 되는 공동체가 만약에 자치관리로 결정했을 때 그 자치관리 기구 구성은 언제까지 합니까? 그래서 입주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구성은 양가로 단서 또 아닌 경우든 간에 해당 시점부터 몇 개월 이내 자치관리 기구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6개월 이내 구성합니다. 자치관리 기구. 그래서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됐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소장 선임했고 누가 인력 장비가 갖추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밑에 그러면 2번으로 가보죠. 자, 01번 자치관리에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장 선임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설명하고는 자치관리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 즉 채용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자치관리라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합니다. 누가?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은 만약 자치관리였을 경우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는 입주대표회의가 입주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그래서 자치관리 경우라면 일단은 그 관리사무소 근무할 소장은 누가 채용합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해서 근무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자, 그러게 이제 선임이 된 관리사무소장이 뭐 할 수 있다? 그만둘 수 있죠.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소장이 그만뒀다면 지금 동그라미 2번. 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됐을 때 그때는 며칠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며칠 이내 30일 이내 새로운 소장을 선임합니까? 네. 그래서 소장 관련한 부분이 이제 선임은 입대표에서 하고요. 자치관리라면 그리고 선임된 소장의 그만 공석이라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 새로운 소장을 선임합니까? 그렇답니다 해서 하나 확인해서 자치관리는 그 정도 좀 간단히 확인하고 이제 위탁관리로 보죠. 자, 이제 그러면 관리 방법이 자치관리로 결정될 수 뭘로 결정돼? 위탁관리로 결정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탁관리로 결정이 됐을 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자치 위탁관리는 지금 기역에서부터 미음 공통상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 여기만 또 하다 보니 그러면 여기에서 자치 위탁 관리하고 하는 것은 미음하고 기역이 또 나눠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럼 여러분들 혼동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지워서 이렇게 설명은 낫겠네요. 이렇게 또 여기다가 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혼동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여기다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 자치 위탁하고 여기 자치 또 다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일단은 기역하고 미음 관련해서 관리 방법이 지금 자치 관리 지금 설명드린 것은 기역, 미음 모두 공통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여러분이 혼동하실까 싶어서 지금 지워버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봤던 자치 관리에 관한 부분에서 관리사무소장까지 설명을 드렸던 이 부분은 어디다 다 공통이에요. 기역보다 미음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지 미음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자체관리라면 소장은 입대표에 선임하고 소장이 그만뒀다 며칠이나 다시 채용 배치합니까? 30일 이내에요. 자, 위탁관리. 위탁관리라면 자, 누구에게 위탁을 줍니까? 주택관리업자예요. 자, 만약 관리 방식이 자체가 위탁으로 결정이 되면 그 위탁을 줄 누구를 주택관리업자를 뭐 합니까? 선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 보니 법에서는 아예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이와 같은 절차를 그래서 밑에 지금 3번 양가로 1번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다. 그래서 그 절차를 해서 양가로 1번 우측에 양가로 2번 그리고 양가로 3번까지 해서 법에 따른 절차를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절차는 생략할게요. 생략을 하시고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로 결정됐다면 누구를 선정합니까?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합니까? 네. 선정은 관련 법에 따른 법령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만 지금 보시게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법에서 지금 정한 절차를 양가로 1, 2에 따라 1번부터 해서 양가로 3번까지 정리해 놨는데 그건 지금 들어갈 거 없고요. 위탁관리라면 위탁을 줄 누구를 선정합니까? 주택관리업자. 그럼 이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절차는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누구를 선정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한 여기까지만 보실게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위탁관리를 통해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누구를 선정했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자치관리 방식인 공동태나 위탁관리 방식인 공동태에 관리사무소에 가보시면 그 관리사무소를 지휘총괄할 관리사무소장도 자치관리에 가면 있고요. 위탁관리에 가면 또 그 위탁관리 방식의 공동태에 관리사무소에 가도 누가 있습니까?
관리사무소장이 있어요. 그러면 자, 자치관리 방식이든 위탁관리 방식이든 해당 공동택에 관리사무소가 누가 있다? 관리사무소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자치는 누가 관리사무소장을 채용 근무하게 합니까? 입주대표 회의에서. 그러면 위탁관리는 누가? 위탁관리 방식인 공동택의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장 근무합니까? 네. 윗대 관리사무소장은 누가 채용 배치했더라? 그때는 주택관리업자가 채용한 관리사무소장이 위탁받은 공동택에 배치돼서 누가 할 업무를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할 업무를 누가 채용된 이 업자에 사용된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해서 공동주택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은 여기도 관리사무소장, 여기도 관리사무소장인데 위치는 관리사무소장 직책인데 어디가 책임 한계가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여기는 자, 좀 전에 영어 정리했던 것 중에 보시면 관리 주체란 누구더라. 그래서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관리 주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만약 관리 방식이 자치관리였을 때 해당 공동택의 공동을 관리할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그래서 자치관리 방식은 누가 관리자 되냐면 여기는 관리사무소장이 해당 공동택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로서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 주체인 경우에 위탁 관리면 그러면 누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를 관리할 책임을 갖습니까? 위탁 관리 방식이면 누가 관리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업자. 그럼 왜 주택관리업자가 가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을 갖습니까? 때는 주택관리업자가 그 위탁받은 공동택에 누구를 이 주택가 본인을 대신해 누구를 채용 배치합니까? 주택관리사 등을 규모에 따라 배치해서 주택관리업자 해야 될 업무를 채용해서 누구를 배치해 대신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택에 배치해서 근무하게 하는 거면 책임의 범위는 훨씬 어디가 무거워요. 같은 관리사무소장 위치이긴 하지만 책임 한계는 어디가 훨씬 높다. 자치관리가 훨씬 책임 한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누구 주택관리업자 해야 될 업무를 이 관리사무소장이 그 대행해서 하는 개념인데 여기서냐만 자치관리 관리사무소 전체적인 공동의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라면 누가 여긴 지고 있다? 주택관리업자가 지고 있는데 그 업무를 누가 채용 배치된 관리사무소 대신 가서 업무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부분들 해서 책임 항에는 그렇게 나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하나만 아까 이제 정리했던 부분에 그러면 여기 이제 자치관리라면 관리사무소에 그만뒀던 며칠 이내 재배치라고 했었냐면 30일 이내. 여기는 나와 있던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러면 위탁관리인 경우는 주택관리 대신에 소장을 배치했어요. 그러면 이 주택관리 채용된 소장이 나와 근무했어요. 마찬가지 위탁도 소장이 그만둘 수 있죠.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니까. 위탁이면 배치된 소장이 그만뒀다. 그럼 주택관리하면 다시 며칠 이내 재배치합니까? 15일.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장은 자치는 입대회의에서 채용 배치하지만 위탁관리라면 누가? 주택관리업자가 채용 배치하기 때문에 기간은 훨씬 어디가 더 짧아요? 자치보다는 어디가 재배치시키기 더 짧습니까? 위탁이 더 짧더라 정도. 일수는 굳이 30일 뭐지 일단 기한을 했지만 일수는 그렇다는 건 보시고 일수는 기한 어디가 더 짧습니까? 자치보다 어디가 더 길다? 짧더라. 위탁이 더 짧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위탁 관리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좀 정리 하나 마무리하고요.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위탁 관리 관련해서 양가로 1, 2, 3은 지금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절대 불안하실 필요 없어요. 이 법령 절차를 여러분 지금 설명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 나올지니까 지금 그거는 배제하는 거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 지금 105페이지 하단에 가면 4번에 공동관리와 구분관리가 있습니다. 공동관리, 구분관리인데 그러면 공동관리, 구분관리는 어떤 개념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정리하는데 공동구분관리는 이 개념으로 좀 보시기로 해서 105페이지 하단에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죠. 부분들은
자, 여기 지금 방금 전까지 했던 사업주체 관리 자체가 리더가 전혀 별개입니다. 그거는 전혀 연계, 그거 전혀 별도로 떼서 여기는 달리 이제 접근하셔서 정리할 건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공동관리하고 구분관리 개념입니다.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공동관리란 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서로 묶어서 하나 단지로 묶는다는 거예요. 묶는다는 이야기는 자 보면 A라는 쉽게 아파트, A 아파트가 있고 B 아파트가 있고 C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이 서로 멀지 않은 거리에 세 개의 규모가 크지 않는 공동주택이 있더라. 이 아파트가 있더라. 그럼 이때는 각각의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가 별개의 독립 아파트로서 각 아파트별로 뭐를 꾸려서 관리기구를 꾸려서 소장과 직원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서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A, B, C란 세 개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세 개 아파트를 뭐 해버리자는 거, 이거를 묶어서 세 개를 기존에 세 개였던 걸 묶어서 하나로 관리되게 무슨 관리? 공동관리 개념에서 여기는 세 개 단지를 묶어버렸다. 이게 공동관리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구분이란 건 이 공동의 어떤 반대 개념으로 갔을 때 이거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단지를 묶어가는 게 공동관리라면 구분은 반대 개념을 말씀드렸고 여기는 규모가 크더라. 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규모가 큰 규모의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지의 세대수가 3,000세대예요. 자, 3,000세대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다. 그럼 이 하나의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A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 3,000세대예요. 그럼 세대수가 3,000세대면 꽤 큰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3,000세대짜리 아파트 이 하나의 단지를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이거를 지금 지문 구분에 관련된 것을 하나의 아파트 A 아파트를 몇 개 아파트로 이거를 나눠 보자는 것이 이게 기존에 하나였던 아파트를 세 개로 A 아파트, B 아파트 그래서 C 아파트 그래서 여기를 하나였던 걸 몇 개로 세 개로 나누어하는 관리가 무슨 관리? 이게 구분 관리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그 절차는 그러면 이게 공동 관리하는 절차와 요건, 구분 관리하는 절차 요건은 지금 생략, 지금 개념만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이란 것은 인접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를 묶어하는 관리가 공동. 그다음에 구분이라는 건 규모가 큰 대규모 단지를 뭐 몇 개 단지로 절차 요건을 갖춰서 뭐 세 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두 개 또는 네 개로 갈 수 있죠. 요건하고 절차만 갖춘다고 그래서 큰 단지를 몇 개 단지로 나누는 관리가 무슨 관리? 구분 관리입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문에서 일단은 보면 밑에 4번의 양가로 1번에 지문 1번의 동그라미 1번 한번 잠깐 볼까요? 1번. 입소자의 표현은 해당 공동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세대수는 한번 확인해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지금 세대수 외우기보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독립적인 단지로 해서 하나 단지로 떨어져나가는 최소 세대수는 하나의 독립적인 단지 최소 세대수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500세대 이상만 되면 하나의 독립단지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왜 묶을 거고 이거를 왜 나눌까? 분명 그거는 이유가 있을 건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거나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는 기존에 A 아파트, B 아파트, C 세 개 아파트가 따로 있던 걸 이거를 묶어서 하나의 아파트로 묶어서 공동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존에 A, B, C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각각 아파트에 있다면 몇 개의 관리사무소가 세 개의 관리사무소가 이제 공동 관리가 되면 관리사무소 몇 개만 필요합니까? 하나만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뭐예요? 세 개 중에 어느 아파트에 하나의 관리사무소만 더 그러면 기존에 관리사무소장이 3명이었던 관리사무소장이 몇 명만 필요합니까? 1명. 물론 관리사무소 기술 인력도 필요에 따라 뭐 채용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전부는 뭐 데리고 갈 수 없다면 일부를 데리고 갈 수 있죠. 그러면 가장 큰 효과는 뭐예요? 관리비 어떤 부담이 줄어들 수 있죠. 반대 개념으로 갔을 때 3,000세대인 이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관리사무소가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 내는 관리비 부담이 뭐 그러겠네 어느 정도 규모 일정이 됐는데 이게 세 개 단지로 나눠졌다면 근데 이때 나눈 기록 여기는 하나 A 아파트 하나였던 게 이제 단지가 몇 개로 쪼개졌다. 지금 보신 대로 몇 개로 나눠졌다. 세 개의 독립적인 단지로 갔다면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각각 나뉘는 이 단위별로 뭐를 둬야 돼요? 관리사무소를 따로 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뭐가 좀 커질 수 있어요?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물론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에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이제는 구분이나 공동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 공동 관리나 구분 관리도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방금 봤듯이 누가 입주자 대표 회의는 할 수 있다. 즉 이 공동 관리하거나 또는 구분 관리할 때 공동 구분 관리 하자라고 제안은 누가 합니까? 제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우리 합할까 나눌까라고 제안의 시작을 해서 이제 보면 절차 요건을 갖춰서 공동 관리나 구분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야기를 꺼냈으면 뭐예요? 누군가는 뭐 해줘야 됩니까? 동의. 그러면 동의는 누가 할까? 그러면 동의는 누가 할까 전에 좀 전에 여기 있는 관리사무소가 공동 관리라면 세 개에서 하나로 관리비가 줄어드는 절감의 효과가 여기는 하나에서 세 개라면 관리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그럼 결국 관리비가 줄거나 늘어들었을 때 그 관리비 등은 법에서 누가 부담을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돈에 관한 부담을 주었을 때 여러분이 관리비 등의 부담은 누가 합니까? 관리비는 누가 부담을 하게 돼 있냐면 입주자 등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동관리하든 또는 뭐 구분관리하든 간에 어떤 결정이 됐을 때 그 관리비 부담은 누가 한다? 입주자 등이 관리비 부담하기 때문에 이 관리비를 부담하면 입주자 등이 얼마가 찬성하더라고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건 법으로 얼마 요건만 갖추면 공동의 구분 관리할 때 과반수 찬성만 한다면 내가 반대를 해도 뭐예요? 보니까 나는 구분 관리하다 보니까 내가 내 주문에는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서 나는 싫어요. 그런데 찬성하는 쪽이 얼마가 돼버리면 과반수가 찬성하면 내가 반대했더라도 뭐가 구분 관리가 결정이 돼서 부담은 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법에서는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안했다면 입주자 등이 얼마?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공동 구분 관리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입주자 등이 yes, no, 과반수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입주자 등이 과반수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합했을 때, 나누었을 때 뭐가 좋고 나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yes, no를 결정할 수 있는 뭔가 자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법에서는 여기는 뭐 따로 정리하지 않겠지만 법에서는 입주자 등이 yes, no, 즉 과반 찬성에 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일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입주자 등이 싫어요, 좋아요를 표시했는데 얼마만 돼버린다면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공동의 구분관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의 동의에 관한 부분 나와 있고요. 자, 지문은 이제 그러면 공동 구분 관리가 결정이 됐다. 이제 그럼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 하나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공동 구분 관리가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건 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자, 우리끼리 조용히 결정하고 넘어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 106페이지 가면 기타적인 공동이나 구분 관리한 절차 요건을 설명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만 확인해 볼까요? 107페이지 가시면 107페이지 야한가로 3번 결정 통보입니다. 그래서 자, 공동 구분 관리가 주택단지 내에서 이와 같은 절차 요건을 정했고 그 절차 요건을 갖추어서 공동이나 구분 관리가 결정이 됐다고 해서 단지 내에서 발생한 우리끼리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이나 구분 관리가 결정됐으면 그 결정을 뭐 해야 돼요?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결정 통보는 누구에게? 그래 봤더니
107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3번에 입소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 군수구청장에 통보한다. 그래서 공동이나 구분관리가 결정이 됐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결정된 사항을 누구에게 알려주게 돼 있습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에 통보하게 돼 있더라. 그래서 결정된 사항을 누구에게 통보한다? 네. 결정이 됐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정된 사항을 누구에게? 시장 군수구청장에 통보함으로써 이제 그 최종적인 절차가 마무리해서 그 이제 중간에 생략된 건 큰 의미 지금 두지 마시고 개념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꺼냈으면 이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는 이와 같은 시장 군수구청장의 결정사항을 통보함으로써 마무리를 짓는다. 그게 무슨 관리?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결정 통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107페이지는 좀 전에 순서를 달리했던 전환공동택 업무 이관에 관한 절차 중에 일부를 설명드렸고 108페이지부터 쭉 해서 108페이지 보시면 108페이지도 지금 6번은 업무 이관에 관한 절차까지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7번하고 8번은 그건 지금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지금 7, 8번은 지금 여기는 순서가 좀 바뀌긴 해도 여기까지 아직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는 좀 배제를 하고 7번하고 8번까지 설명을 드려서 현 교재상 지문으로 이제 보시면 109를 거쳐서 110페이지 설계도서 보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도사항은 110페이지 나와 있는 설계도서 보관까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더 좀 여러분과 같이 하나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정 통보까지 이제 해서 결정 대상을 누구에 통보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통보한다까지 설명을 드렸었고, 자, 몇 개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보면 여기까지 이제 해서 뭐를 공동 구분 관리 결정을 좀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자, 하나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질문들 중에 이제 뭐 통보한다, 뭐 신고한다, 뭐 정한다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면 혹시 이제 특정 여기다가 지문, 이 물음표란 이 지문을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물음표 지문과 연계된 대상자를 하나 여러분 조금 눈여겨 보실 부분들이 이 주어지는 물음표에 따라서 연결되는 대상자가 지금 방금 지워졌습니다만 관리 방법을 공동관리, 구분관리 결정이 되면 그 결정사항을 누구에게 통보한다. 통보하는 주체를 물어보는 지문을 물어보려도 그때 누가 나와야 돼? 뒤쪽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와야 됩니다. 또 여기는 주어지는 이 물음표에 관한 지문에 따라서 또 누가 연결될 수 있냐면 시도지사란 지문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진도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실시권자를 여기라고 지문을 주게 되면 그때는 뒤쪽에 누가 나와야 돼요? 실시권자가 누가 나옵니까?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가 나오는 지문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보시면 하나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그럼 일단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들 보시면 주택관리사단체가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가서 오케이 사인을 받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스가 있어야 협회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보면 나머지 과정들을 보실 때 이 주어지는 이 지문에 따라서 대상자가 시장, 군수구청장 연계되는 지문도 있을 거고 또 지문에 따라서는 시도지사나 또는 세 번째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연계돼서 나오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주어지는 지문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이 이 주어지는 물음표 지문에 따라서 세 가지 중에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것도 여러분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이 숙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지문에 따라서는 이 세 개 중에 1, 2, 3 중에 누구하고 연계될 거냐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는 또 등장하는 지문 중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 앞으로는 남은 질문들 중에 조금 주의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지금 양가로 5번 전체를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설계도서 보강까지 정리하시면서 지금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설명드려 그 영어 정리 조금 해두시게요. 그래서 그 영어 정리는 이제 이 지금 기초 사주 과정이 끝나고 기본과 심화 과정 할 때 지금 이와 같이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영어 조금 한 번 정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설계도서 보강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